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한동훈발 조직 개편이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검찰 내부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검찰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죠. 저는 짧고 굵은 이 한마디,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는 이 말의 울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문재인 정권만큼 이념 편향적 인사를 남발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 캠코더 돌려막기 인사라는 말이 성행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의 줄임말이죠. 제 같은 캠코더 알박기 인사는 임기 마지막까지 계속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청와대에 알박기 낙하산 인사를 자제해달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제 같은 배경엔 이른바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포석이 깔려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실력보단 이른바 코드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들을 곳곳에 박아놓다 보니 나라는 삼류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류가 특수한 대표적인 분야로 지목되는 곳이 바로 외교 분야였지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 라인의 형편없는 외교 실력은 한국이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들인 중국에는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일본과는 원수가 되기 일보 직전, 심지어 짝사랑하는 북한으로부터도 뺨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같은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력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외교 안보 분야뿐이었을까요? 경제와 교육, 복지 분야는 물론이고 검경 등 사정기관에서 실력 없는 삼류들이 중용됐습니다. 도무지 감이 안 되는 인물들이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주물렀으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리 만무했겠죠. 자, 이런 현상과 패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 이 말 한마디로 직격탄을 날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 물론 엘리트 집단이 지배하는 사회가 꼭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 없고 정권에 코드 맞추면서 충성 경쟁을 벌였던 전 정권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코드 인사와 편향 인사가 판을 쳤던 곳 중 가장 심했던 곳을 꼽으라면 바로 검찰을 들 수 있는데요. 어느샌가 국민들은 그간 관심도 없었던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알게 됐고 검사들을 구분할 때 누가 친여 성향 검사인지가 그 기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하에 검찰이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 있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 잘못과 패단을 하나 둘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할 듯한데요. 2020년 9월과 2021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형사부 검사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기록 송부받은 사건. 둘째,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 셋째, 경찰 공무원의 범죄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경우 일선청 형사부 가운데 형사말부에 한정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앞서 설명해드린 규정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조직 개편 결과 검찰 내 18개 직원 및 25개 지청에서 중요 범죄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형사부는 146개에서 41개로 105개나 감소했습니다. 즉 검찰 힘 빼기의 일환이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중에 일반 형사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1, 2, 3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국 모든 형사부는 직접 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 수사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지검이나 지청 형사 말부에서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자, 다음 이것 말고도 또 눈여겨볼 대목이 또 있습니다. 반부패, 공공수사, 국제범죄, 정보기술범죄 전문수사부가 부활할 전망입니다. 자, 얼마 전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조직을 부활시켜놨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지 1년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하면 될 듯한데요. 부서의 전문성이 표현되는 적절한 부서명을 사용해 전문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사 제10부는 공공수사 제3부로 개편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 부서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요. 형사 제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 제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 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 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서 재편을 토대로 앞으로 중앙지검 1차장은 정통형사사건을, 2차장은 전문성 있는 새형사사건을, 3차장은 공공수사 분야 사건을, 4차장은 반부패와 강력 등 특수사건을 각각 담당하게 되는데요. 다른 일선청 역시 전문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추가해 중점 검찰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밖에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수사팀 결성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한 규정도 폐지하게 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월 28일 신설된 조항을 보면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놨는데요. 이걸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행되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께서도 검수완박과 관련해 또 문재인 정권 시절 사유화됐던 검찰의 정상화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거는 기대도 정말 크실 텐데요. 자,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